자, 이번 시간에 이제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최근이죠. 2023년 1월 5일 날 교육부에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자료입니다. 앞으로 이것과 관련된 이제 여러 문서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도 요 내용을 가지고 자기네들 나름의 음, 그 아마 임시회가 시작이 곧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업무 보고를 합니다. 국회에서도 이제 업무 보고를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일부고 요거는 일부인데 이제 주요하게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의 연장선상에 이제 얘가 있고, 얘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을 갖다가 하고, 이제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부의 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큰 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반드시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안 돼서 그런가? 자, 그래서 보면 2023년 부처 핵심 추진 과제라고 해서 요 5개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앞쪽에 4개, 학생 맞춤, 가정 맞춤, 지역 맞춤, 산업 사회 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관련되어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주요한 이제 사업 내용이 되고요. 추진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종의 얼개, 법적인 정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요 추진 체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오늘 볼 게 그 첫 번째 거예요. 학생 맞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형 교육. 이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맞춤, 지역 맞춤, 산업, 사회 맞춤은 우리, 중등교육 과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어, 유초등, 그 다음에 이제 대학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 부분은 빼도록 하고 추진 체계와 관련된 거는 이거는 좀 법적인 측면이 있고 아마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겁니다. 예, 러닝메이트제 지금은 이제 교육감 따로 뽑고 있는데 시도지사하고 교육감을 갖다가 이제 러닝메이트로 해가지고 뽑자라고 하는 이제 개혁 입법이 들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좀 논란이 될 거예요 앞으로.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거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 학생 맞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023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요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왜 추진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환경 그리고 거기에 방향성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업무 추진 여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거는 좀 원래 이 문서가 아닌데 이 문서는 여러분들 교육부에 가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고친 겁니다. 좀 고친 거예요. 그래서 대내외 정책 환경이 급변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은 급격한 기술 진보, 코로나19,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고민을 여기에 반영했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002 개정 교육과정에 나왔던 내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특징 4차 산업혁명 기술 진보 등으로 인해서 어떤 요구냐? 핵심 역량 필요 수준 변화에 따른 교육 내용 변화를 요구한다. 핵심 역량 필요. 여기 좀 잘못돼 있어요. 여기 갈라져야 되는데. 핵심 역량 필요. 그 다음에 수준 변화에 따른 교육 내용 변화 요구. 이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말 나옵니다. 계속해서 여태까지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2023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아이들의 수준도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how? 어떻게? 디지털 기술도 발달이 됐고 팬데믹, 코로나 19도 우리가 경험을 했고 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교육도 해야 됐고 그러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AI 기술을 갖다가 교육 현장에 도입해 갖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방식 이런 것도 변화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 알파 세대, 3050 세대 등 디지털 교육을 통한 개별화 교육, 향상 교육이 요구된다. 알파 세대, 3050 세대 구닥다리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깜짝 놀랄 지경이야. 진짜로. 매체를 갖다가 쓰는 거를 보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내 정책 환경이 이제 급변을 했고 두 번째로 우리 교육을 향한 사회적 요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교육이 사회의 난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2 개정교육과정에서 유사한 걸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격차에 따른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이 소멸되고 있고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산업 구조가 변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표들을 갖다 쭉 보여주죠. 지표. 그래서 사회적 갈등 심화된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교육이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고 가정의 교육 돌봄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결과적 평등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결과적 평등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더 강화시키겠다. 지금 이 얘기 공정한 출발이라고 하는 거. 그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이게 최근에 저 텔레비전에도 나왔고 뭐 나왔는데 어떤 지역에 어떤 지역에 아마 경남 지역에 있을 거예요. 학교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이 한 3천 몇 명쯤 됐거든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첫째, 술집이 필요해서. 당구장이 필요하고 노래방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기거해야 될 원룸도 필요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점점점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면서 동네가 활기찬 동네가 됐어요. 그런데 한 5년인가 6년인가 있다가 그 학교가 아이들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좀 더 교통도 편하고 부지가 넓은 데로 옮겨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지역에는 보증금도 필요 없고 한 달에 월세 5만 원만 내서 들어와 살라고 해도 아무도 안 들어와. 그게 뭐예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 사실은 뭐 애 안 낳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바로 학교가 지역을 살리는 중심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말이야.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앞으로 대학교 많이 없어질 겁니다. 많이 없어질 거예요. 많이 없어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애들이 줄었는데 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무슨 볼모로 잡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술 경쟁 심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현장에서는 교육이 사회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적시에 길러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환경도 변하고 사회적 요청도 있는 상황 속에서 교육부는 업무 추진 방향을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맞춤을 할 거냐? 아까 네 가지 나왔었잖아요.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는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각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과감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자율이라고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행정부 쪽에서도 행정기관 쪽에서도 계속해서 자유를 강조를 해요. 자율. 학교 지역 민간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국가는 각 주체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 지금 이제 교육 행정에 있어가지고 핵심 내용은 자율입니다. 핵심 내용은 자율이에요.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 자율, 학교의 자율, 교사의 자율, 이거를 갖다가 보장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멋지게 추진 과제 및 추진 체계를 갖다가 이렇게 딱 그린 거예요. 제 아래서부터 이렇게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건데 보기는 이제 위에서부터죠. 비전은 교육개혁, 대한민국 제도혁의 시작이라고 비전을 갖다가 제시를 했고, 목표, 성장,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 복지, 자유창의의 기반에 모두를 키워주는 교육. 성장과 복지를 갖다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가 발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성장인 거고, 키워주니까 복지라고 하는 거죠. 아우, 단순해. 무지하게 단순해. 그래서 국정과제, 이제 국정과제로 사실 대통령이 공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정과제인 거고, 그래서 4대 개혁 분야 해가지고 4가지 맞춤이 있었잖아요. 4가지 맞춤 가운데서 저는 학생 맞춤만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자른 겁니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형 교육. 키워드는 개별 맞춤형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10대 핵심 쟁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 3개가 나오는데 뒤에 나머지 3개는 나머지 7개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하고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교사 혁신 지원 체제를 마련해서 어떻게 달라질 거냐? 교육의 본질에 집중해 깨어나는 교실. 아유, 말도 잘 만들어. 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추진 과제 볼게요. 학생 맞춤이라고 해놓고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형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한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교실을 깨어나게 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미래 역량 함양을 보장한다. 지금 역량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 맞춤형 교육, 역량, 자율. 우리들이 사실 올 한 해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가져가야 될 키워드들이에요. 어차피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이 고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향후 교육학 논술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2023년에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갖다가 수립하고 역시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계속해서 이제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 원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2023년은. 그래서 2026년까지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을 도입해서 확산시키고 지역의 다양한 우수학교를 확산하고 그래서 2024년부터 쭉 해가지고 26년까지 그러한 어떤 플랫폼 기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에요. 계열 맞춤형 교육 구현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을 2003년 1월까지 수립하겠다. 그래서 AI 기반 코스웨어를 운용을 해서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교사가 수업에 활용해서 학생별 최적화된 학습을 지원하겠다. 여기 잘라야 되는데 안 잘랐다. 분석 결과를 그래서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시범 운영한 다음에 단계적 도입하겠다. 교육 현장에서 도출된 애로사항을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도록 테스트베드를 확대하고 에듀테크 지능 방안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하겠다. 두 번째는 학교 교육력 제고, 프로젝트 토론형 수업, AI, 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 수업 방식의 혁신과 이와 연계된 평가를 실시하는 교실 수업 혁신 방안을 역시나 2023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 어, 그 밑에 그냥 동그라미 넘어갈게요. 그냥 그 보시면 돼요. 어쨌든 혁신 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지방 우수교육 육성, 고교 다양화를 통해서 모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 어. 자, 이게 이제 어떤 건지를 갖다가 한번 봐야 되겠죠. 2023년도 상반기까지니까 이거 고교 교육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월성 교육하고 분명히 관계돼 있을 겁니다. 수월성을 이제 영어로는 엑셀런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과제예요. 항상 과제예요. 수월성을 높이려 하면 우리 영재교육에서도 봤지만 영재교육에 있어서 핵심 과제는 이제 수월성 제고인데 수월성과 평등성을 갖다가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관건이 되는데 이 고교 교육력 제고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수월성을 얻어내면서도 평등성이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공정성 문제, 결과적 평등의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도 과제가 되겠죠. 자, 세 번째, 교사 혁신 지원 체제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양성 이렇게 돼 있어요. 미래 역량 함양 교육 현장 연구 실습을 기반으로 대학원 수준 교원 양성 및 교사대 혁신 지원을 위해 교육 전문 대학원 시범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거 가지고도 말 많을 겁니다. 응? 지금 대학으로도 충분해. 내가 볼 때도 충분해. 이런 엉터리 같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엉터리 같이 선생님들을 뽑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제가 보면은 얼마나 훌륭하고 우수한 선생님들 많은데 뭐 대학원 수준으로 뭐 맞는다고 해서 뭐 2년짜리가 될지 3년짜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더 공부를 잘하고 더 훌륭하고 그렇게 될까요?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다음에 연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수업이 변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에듀테크 기업 등과 협업하여 생애 주기별 체계적 맞춤형 교원 역량 함양을 나는 이 에듀테크 기업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니까 슬그머니 불안해집니다. 저 에듀테크라고 하는 데만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그러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대학이 강화되면 대학에서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마련이 되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음, 그래봤자 그 기업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들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지. 음, 대학이 훌륭하면 다 되는 겁니다. 자, 여건. 교사가 혁신의 주체로서 수업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교원 인사제도 개선 시안을 마련해서 추진한다. 그래서 2023년 8월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데 교육혁신 지원, 교육 격차 해소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 모델을 마련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2023년도 3월까지야. 자, 이게 뭔지 사실은 나도 참 궁금해요. 또 무슨 짓 하려고 하는지 난 모르겠어. 어? 이거 도대체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 슬쩍 불안해지는 게 괜히 음, 국민들 세금만 축내는 이상한 뭔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이제 교원 수급 계획 수립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야, 이것도 어?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 올해 공부 잘해갖고 올해 빨리 합격을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이게 뭔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몰라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미래에 필요한 필수 역량 함양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디지털 교육 기회, 자유학기제, 방과후 등 활용, 그 다음에 디지털 튜터 배치 확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밑에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에듀테크 활용 개별 학습 지원, 다중 지원팀 운영 내실화 등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나와 있어요. 2022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이게 뜬금없이 왜 이게 툭 튀어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23년 6월에 요거가 기반이 된다고 하는 거겠죠. 여러 가지 지금 필수 역량 함양과 관련해 가지고 요게 이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요거 이제 발표가 되면 그때 이제 또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2023학년도 그 문제 자체가 그런 거였어요.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어떤 그런 그 요구 사항과 관련된 앙케이트 내용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발표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있었던 그 내용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정부 쪽에서 이런 문서들이 제시가 됐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개념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런 개념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게 문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쓰여지는 여러 가지 용어들 그리고 내용들이 우리가 서론을 쓸 때 기묘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 가운데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본론을 쓸 때 잘 풀어내지 못하는, 정확하게 이제 어떤 개념을 써라라고 하는 것 말고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풀어낼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글감들이에요.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속담 가운데서 방구가 잦으면 응가가 나온다 뭐 이렇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문서들을 보면서 나타나는 그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개념이나 용어 같은 것들은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어찌됐든 교육부도 그렇고 다른, 분명히 이 교육부 쪽에 이런 문서 만들 때 이쪽에 실력자 전문가들이 분명히 달라붙어 갖고 이런 조언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정책 제언을 해가지고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얘기한 거를 갖다가 혹시나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반영을 하게 될 거라고. 사람들은 원래 관종기가 다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서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트래킹을 해야 돼. 추적하면서 그러한 용어들과 우리가 배우는 것들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갖다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2023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교육부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사실은 이제 몇 가지 더 볼 내용이 있습니다. 볼 내용이 문서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작년 12월 말에 발표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역시나 그것도 교육부 장관이 각급 그 사회관계 부처 장관들하고 논의한 내용인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